네, 겨울말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말TV 용내 독독의 안방마님 박윤도입니다. 겨울가 인정한 아나운서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겨울말TV를 통해서 겨울말 큰 사전에 수록될 용내를 충실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울말TV는 겨울말 큰 사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겨울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가 새롭게 문을 연 채널입니다. 이 앞으로 용내 독독에서 겨울말 큰 사전에 수록될 용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처음부터 좀 어렵죠? 여러분, 용내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저도 아나운서 공부를 하면서 용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사실 지금껏 좀 생소하기도 한 단어가 바로 용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찬사업회에서 나오신 임보선 편찬실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도 뭐 한국어 공부도 좀 했고요. 네. 뭐 자격증도 땄고요. 좀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처음 대본을 받아보니 모르는 거 투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또 겨울말 큰 사전이 앞으로 우리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기도 하고 또 남북의 언어 통합을 위해서 남과 북이 편찬하고 있는 이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지금까지 있었을 법도 한 느낌이에요. 근데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우리말에 대해서 겨울말 큰 사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최초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최초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의 사전 편찬원이 최초로 서로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만드는 사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의미는 남쪽에서만 보는 사전이 아니라 북쪽에서도 볼 수 있는 사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큰 의미이고요. 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사전 만들고 사전의 가치가 얼마냐 뭐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이게 남북이 같이 보면서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서로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토의이 되면 서로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일단 갈등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 텐데 그 경제적 관점 환산하면은 뭐 저 생각에는 수조원 될 것 같아요. 네, 겨울말 TV의 용내 독독 저희가 코너잖아요. 네. 코너 이름도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네. 윤 PD님한테 네. 교육을 좀 받았는데요. 독독의 의미가 뭐냐 이게 네. 한자로 읽을 독자예요. 그래서 용례를 읽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해석한 건데 용례를 통해서 제 용례 설명하겠지만 용례를 통해서 그 용례가 쓰인 그 속에 쓰인 단어의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례 너 단어 보겠다는 의미 똑똑 창 뚫리는 소리 하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톡 영어 발음이 정확한가요? 네, 영어 토크. 네, 토크. 네, 토킹 어바웃 하자. 네, 톡 이야기하는 거, 용례 네. 얘기하는 거 그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용례를 풀어가보자, 이해해보자 이런 의미로 저희가 코너 이름을 윤 PD님께서 네, 계시는 분께서 정하셨고요. 자, 용례 독독이라는 거에서도 저는 용례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또 크게 쓰이지 않잖아요. 용례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전 너무 낯익어가지고 되게 이상하지 않은데 용례 네네, 그쵸, 익숙하시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조금 쉽게 좀 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례라고 하는 것은 사전 보면 사전에 단어가 실리잖아요. 네네. 그걸 표제어라고 불러요. 우리는 고유를 써가지고 올림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올림말이 실제 쓰인 예, 우리가 용례 톡톡에서 볼 것은 이제 문학 작품에서 실제 쓰인 예를 가지고 할 건데 이 용례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크게 세 가지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그 해당 표제어 올림말이 존재했다 또는 존재하고 있다를 증명하는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역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말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말이 생겼으면 이 말이 언제 새로운 말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출생 신고서 같은 역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용례가 문장 속에서 그걸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단어들과 잘 어울리면서 쓰이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말로 비교하면 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정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용례, 이 사용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를 풀이해주는 문장을 저희가 같이 알려드릴 건데 요 용례는 바로 안방입니다. 뭔가 오늘 의미심장한데요. 제가 첫 소개에서 제가 안방마님이라고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방마님의 그 안방과 같은 의미겠죠? 네, 안방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사극이나 봐야지 이제 여기 뒤에 보겠지만 암주인이 거처하는 방, 안방의 의미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렇지 어. 않죠. 아, 안방이 그냥 큰 방이 아니었나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방하고 다른 의미죠. 오히려 네. 이게 기본적인 의미인데 사전에는 못밖에 실려있지 않은 사전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례를 보니까 굳이 용례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용례를 보니까 안방에만 있는 게 아니 안방에 안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부부들 또는 그쵸. 집안 어른들 네. 또는 저는 하숙도 해봤는데 하숙 보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게 안방이고 네네, 그쵸. 다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 이제 말씀 더 드리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안방이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고 아직도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종갓집이나 이런 데서는 안방 많이 계시겠죠. 근데 뭐 안방에 안주인이 기거하는 방이라고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 안방과 결의말 큰 사전의 풀이가 좀 다를까요? 예, 기존의 사전에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 우리가 잘 안 쓰고 오히려 안 쓰고 있는 안주인이 집안 안주인이 쓰는 방 또는 거처하는 방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요. 저희 사전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뭐 용례 또 현재 쓰임을 반영해가지고 집안의 안주인이 아니라 또 다른 뜻으로서 뭐 집임자, 집주인이나 집임자 또는 집안의 어른이 쓰는 방, 큰 방이죠 또. 방 중에서 안방이 제일 크죠. 큰 방 정도의 의미로 이제 저희들이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례라는 단어의 뜻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용례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아셔야 단어 하나하나를 또 언어에 대해서 알아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용례에 대해서. 자, 남측의 용례는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북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 측? 예, 중국 측인데요. 기본적으로 용례가 아마 남북 용례가 많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실리게 될 거고 뭐 부분적으로는 중국 측 용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의말 큰 사전 안방의 남측 용례를 살펴볼 건데요. 최명희 작가님의 혼불에 나오는 구절을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방마님, 부인의 고유한 영역과 권위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였다. 안방의 아랫목 한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자리는 부인의 것이었다. 그래서 만일 무슨 일이 있어 사랑의 남편이 안방에 든다 해도 부인의 자리에는 함부로 앉지 않았다.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 또한 그 자리만큼은 자신의 것이어서 당당히 누리었다. 그러나 첩한테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역할도 없었다. 네. 아주 여기 나오듯이 안방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그 전통 가옥 그래서 네. 여러 채의 집 중에 이제 안채가 있어요. 안채, 바깥채, 뭐 사랑채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구조가. 깊숙한 곳에 있는 네. 가장 폐쇄적인 공간이죠. 오. 여기 봐도 알 수 네네네. 있듯이. 그리고 안주인이 여기서 안 살림을 책임지고. 고유한 영역과 권위. 그렇죠. 이 글에서 정말 용례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안방이라는 게 그때의 쓰임과 정말 그리고 그 사전적인 의미까지 같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 사랑의 남편이 든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편이 안방에 든다고 해도 안방에서의 고유한 자리가 부인의 자리였고 뭐 첩이든 그 누구든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였다. 그죠? 당당히 누리었다. 이게 네, 용례를 정말 살펴보니까 확 와닿긴 하네요. 네. 그냥 단순하게 안주인이 쓰는 방보다는 훨씬 낫죠. 용례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는 이 용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사전에서 기술할 수 있는 것 외에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용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남측의 용례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북측 용례 하실 차례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좀 보니까 길기도 하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요 대화체 부분, 요 따옴표로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지문은 읽어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어머님, 이 사과배는 벌레가 먹었어요. 라고 말하며 몸을 살짝 날려 벼나무에 뛰어 올라가 시어머니의 치마 밑에 손을 넣고 신따위를 꼬집었다. 금녀는 사과배를 받아지다 말고 에게게.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의 품에 쓰러졌다. 영신이는 시어머니를 안아 나무 밑에 내려놓고 높은 가지에 기어 올라가 호호 웃으며 잘 코 사니? 하고 시어머니를 골려주었다. 금녀는 좀 맹랑하긴 하였으나 며느리가 하도 귀여워 그냥 농을 받았다. 요 맹꽁이야. 시어머니의 사타구니를 꼬집는 법이 어디 있어?
어머님 노여움 마시고 그 앞치마나 얼른 주시고 따놓은 사과배나 정선하세요. 시어머니 세상 뜨면 며느리가 안방을 차지한대요. 예, 허일용 작가의 길인데요. 네. 예, 아, 이게 제가 실제로 딱 해보니까 이 대화체가 사실 느낌을 알아야 뭐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단어의 느낌이 안 오니까 이게 뭐 화가 난 건지 비아냥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톡 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 우리 영실이가 그래서 느낌이, 여기 밑에 네. 봐도 그 톡톡 쏘면서 그냥 뭐라 할까요? 좀 뭐라 하지 조금 앙칼스럽게 네.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이 그런 있어요. 느낌. 예. 그럼 저희가 지금 정말 요 짧은 문장을 봐도 이해가 어려우니까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과배는 사과랑 배를 말하나요? 아, 배의 한 품종이라고 그럽니다. 북측에 사과배라는 아. 게 있더라고요. 네, 예. 아, 배의 품종. 예, 그래서 사과배, 네. 그리고 치마 밑에 손을 놓고 신다리를 꼬집었다. 신다리 어떤 다리죠? 이게 넓적다리인데 여기 용례 보면 사타구니로 나오는데 좀 다른 부위인데 아마 넓적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벅지. 여기 쪽이요? 이제 허벅지고 아, 안쪽. 꼬집잖아요, 이렇게. 아, 되게 얄미울 때 꼬집는 그런. 그죠. 네. 아, 신다리를 꼬집었다. 잘코사니는 뭔가요? 예, 이게 이제 얄미운 사람이 네. 잘못됐을 때 고소하다는 의미로 내는 소리입니다. 아, 잘 안 쓰죠, 우리? 네. 잘 잘코사니, 아이 고소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잘 됐다 이런 모조리. 아유 잘 됐다. 뭐 이런 네, 그죠. 얄미운 느낌인가요? 그죠, 그런 느낌. 아, 잘코사니. 아, 느낌이 안 사는데. 며느리가 하도 귀여워서 그냥 롱을 받았다. 이건 지금 롱이 농담. 네, 이제 두음 법칙이라고 해서 네. 북쪽에서는 그런 리발소, 로인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입니다. 우리는 농이고 네. 롱이고. 네. 예. 여기서 지금 사과배나 정산하세요. 이 부분은 사과배를 정산해달라 뭐 이런 뜻인가요? 가격? 돈 얘기하는 건가요? 뭐지? 좀 똘똘한 배 잘 고르라는 의미 정도인 아. 것 같아요. 이게 좀 고른다. 요런 느낌이군요. 예. 시어머니가 세상을 뜨면 며느리가 안방을 차지한대요. 이 의미는 지금 이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며느리가 안방을 차지한다. 이어받는다? 아니 권력의 이제 나의 권력이다. 이런 선전포고인가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권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 고생길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안방을 차지한대요. 이게 예. 참 맹랑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말하기 그죠? 어려운데 안방을 며느리가 상당히 맹랑한. 쓰고 계신데 며느리가 이제 곧 자기가 안방을 차지한다. 권력의 흐름이 나에게 왔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잘 하셔라. 이런 의미 같기도 한데 네, 맥락상 잘은 모르겠지만 예. 여기서의 안방은 그 우리가 남측의 용례로 사용했던 그 안방의 느낌인가요? 예, 의미는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용례의 쓰임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인이 쓰는 방 그리고 뭐 안쪽에 있는 예, 그러니까 방? 기본적인 의미는 안주인이 쓰는 방이고 네. 우리 그 앞에 최명희 작가의 혼불에서 볼 수 음. 있듯이 그 안방이라는 게 좀 안채 가장 네. 안쪽 집에 안쪽에 네. 있고 그 안주인이 쓰는 가장 폐쇄적인 공간의 의미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네.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음. 의미가 남측 그 최명희 작가의 혼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였고요. 네. 그 다음에 허일용 작가의 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네. 할까요? 네. 권자가 있네요. 권자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권자예요. 이게 지금 곡간 열쇠처럼 예, 예. 안방 자리는 누구도 탐할 수 없는 예. 네, 그 느낌이 있네요. 예. 네. 이거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렇죠. 남측 용례에서도 고유한 영역과 권위라고 딱 네. 나왔듯이 안방도 북측, 중국 네. 측에서도 같은 의미를 보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실장님에게 안방은 그 본인의 가정에서의 안방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 안방은 흔히 이제 요즘의 안방은 사실상 안방 안 쓴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잠자는 공간이에요. 네. 그 이상의 공간이 아니죠. 거기서 뭐 생활하지는 않죠. 주로 잠자는 공간. 네. 그죠? 그래서 좋은 공간이죠.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잘 수 그쵸, 있는 네. 아늑한 공간이니까. 근데 저희 안방은 단순하게 자는 공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밥 먹을 때가 되면 같이 큰 상에 둘러 앉아서
얘기하면 밥 먹는 곳. 아, 그다음에 제가 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한 장 가족들이 다 덮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곳.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포근한 공간, 사랑의 공간. 그다음에 그리운 사람이 보고 싶을 때,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보고 싶을 때 떠오르는 공간, 뭐 이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에게서의 안방의 의미 변화만 살펴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시대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실 알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 안방의 의미가 예전에는 가족들의 오히려 약간 사랑방의 느낌, 따뜻한 아랫목이었다면 지금의 안방은 좀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부부의 안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 예전에는 요 용례에서 봤을 때는 안주인이 기거하는 첩도 오히려 남편도 다가올 수 없는 공간이었고 좀 어떻게 보면 의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변화가 네. 생긴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거두어서 실을 수 있는, 사전에 실을 수 있는 것이 용례인 거죠. 용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용례를 통해서도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남북을 같이 다루니까 남측 것뿐만 아니라 북측 용례도 다루면서 북측의 생활상, 북측의 실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으로 실장님의 안방의 의미 변화를 여쭤봤더니 정리를 하시네요. 그럼 저희가 오늘 이 첫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방에 관련된 용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용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결의말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결의말 큰 사전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는 뭐였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톡톡. 톡톡.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